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발성, 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도 있고, 개선을 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훈련의 목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음성 치료나 뭐 발성 훈련 그런 거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대중음악, 그러니까 트로트를 노래를 하시다가 발성을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악, 발성을 공부하시고 훈련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실용음악을 노래를 하시는 분이 좀 더 자기의 발성을 발달시키려고 판소리를 연습하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훈련하는 방법도 그렇게 배우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나쁠 거는 없죠. 근데 내가 어떤 전문적인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팝이나 발라드 같은 걸 하고 그런 노래를 부른다, 실용음악에서.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맞는 소리 스타일이 있고, 목소리라는 거는요, 감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뼉으로 만드시면은요, 이 소리하고 이 소리는 소리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이거는 넓은 면을 쳐서 그런 거고, 이거는 조그만 면을 쳤기 때문에 음도 좀 높아지고 약하게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냈는지 모르시니까는 소리가 어떻게 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까랑 똑같거든요. 소리를 낸다는 거는 이렇게 물리적인 결과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성대에서, 호흡에서. 이 소리가 날 때는 이렇게 쳐야지만 이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 소리를 내려면 이렇게 쳐야지만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발라드 할 때 내는 목소리의 방식이라면, 이게 성악을 할 때 내는 목소리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 내는 사람이 이런 방식의 소리를 내게 되면 이 소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소리 낼 때 손가락만 쓰기 때문에 여기 일부의 부분적인 압력을 써서 이게 아프거나 전체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면을 쓰게끔 해서 전체를, 근육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낼 때 내가 내는 소리하고 내가 하는 훈련이 합당한가 하는 거를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치료라는 거는요, 발성 훈련하고는 달라요. 요즘에 발성 치료라는 개념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 얘기하면 많이 다른 거예요. 음성 치료라고 하는 거는 소리에는 성대,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물리치료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발성 치료라고 하는 거는 그 음성 치료하는 수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방법 중에서 발성이라는 그 기능적 방법, 서양 오페라 발성을 이용한 일종의 아주 부분적인 발성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성 치료의 방법에는요, 이완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힘을 주는 방법도 있고, 성대를 강하게 접촉하는 방법도 있고, 성대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발성 치료라는 거는 그런 것 중에서 강하고 성대를 접촉을 시키고 성대에 긴장을 주고 호흡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한 가지 치료 방법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발성 훈련이라고 다른 것은 이 발성 치료 개념에서 더 한 단계 넘어가 가지고 더 훈련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발성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음성 치료라는 거는요, 가급적 소리 내는 모든 기능을 이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이유는 목소리에 병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과도하게 잘못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대나 성대 주변이나 근육, 그런 모든 움직임에서 과도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발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근육에 경련이 오게 되고 성대 진동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2차적으로 결절이 생기기도 하고 폴립이 생기기도 하고 낭종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힘을 빼고 이완된 정상적인 발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음성 치료고요. 발성 치료라는 거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미약한 호흡을 쓰거나 성대가 너무 약해서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주 일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발성을 이용한 성악 발성을, 외국 성악 오페라 성악 발성을 이용하는 그런 훈련 방법이,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성대 기능이나 성대병이나 성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발성 훈련을 하게 되면은 병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발성을 연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 발성을 연습을 하느냐 바르게 하느냐 치료를 받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한 가지, 목소리가 안 좋으면 말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고 쉬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목을 많이 쓰거나 염증 같은 게 있을 때는 3, 4일 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모든 근육은 써야지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2주만 안 쓰게 돼도 벌써 근육은 퇴화가 되고요. 근육에 있던 기억세포 같은 것이 많이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노래를 하거나 발성을 하려고 하면은 또 오랜 기간 몸을 풀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은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대 질환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요즘을 명심하셔서 침성 치료라든가 발성 치료, 발성 훈련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트로트 하시는 분이 서양 오페라 성악 발성을 배운다든가 판소리를 배우는 것이 엄밀히 얘기하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기 장르의 노래에는 거기에 맞는 소리나 맞는 그 기교가 있고 맞는 기능이 있고, 그 얘기는 아까 손바닥 친 것처럼 사용하는 근육이나 호흡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양 오페라 성악을 할 때는 그런 강한 울림을 많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입안 공간부터 사용하는 공간 형태가 다르게 되고, 호흡, 성대 진동, 성대 사용 역시 다를 수밖에 없고요. 판소리 역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훈련을 할 때, 특히 발성 훈련을 할 때 판소리가 성대를 강한 소리를 내니까 좋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아니면은 서양 오페라 성악 발성이 가장 안전하고 좋고 건강한 발성이니까 나는 목소리가 자꾸 변하니까 서양 성악 발성을 배워야지, 그런 식의 접근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운동으로 치면은요, 태권도 선수랑 레슬링 선수랑 근육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레슬링 선수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힘이 세 보인다고 해서 태권도 선수가 레슬링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다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자기가 하던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는 기능에 대해서 운동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실용음악이나 판소리나 또 팝이나 락이나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양 오페라 발성가 레슬링 선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판소리 발성을 갖다가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뮤지컬이나 그런 발성은 뭐 유도 선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고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다 그냥 엉켜 붙어갖고 주먹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타격을 하고 넘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쓰는 사용이나 기능은 완전히 다르고 거기서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목소리 치료라든가 목소리 훈련이라든가 각 장르별로 다른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훈련을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소리를 낼 때 노래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